나중에 무효가 되면은 원래는 준 돈은 돌려받아야 되죠. 그게 뭐 처벌은 따로 받더라도. 근데 그걸 증명을 내가 예를 들어 만약 1억을 줬는데 이쪽에서는 현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 자료가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왜 명확하지 않아요? 준 사람 입장에서 일단 우위를 가지니까 그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거죠. 영수증을 안 해줘. 매도자가 안 해준다고? 예, 안 해줘. 그럼 말이 안 되지 뭐. 그럼 녹음할 수밖에 없지 뭐. 아, 녹음. 그 영수증을 안 해줘요? 예, 안 해줘요. 증거자료 남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상황을 몰래 녹취를 해서. 그렇죠. 뭐 당연히 녹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불법. 그러니까 내가 참여한 곳에서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녹음을 해놓거나 하여튼 그런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내가 얼마 줬다 안 줬다 이게 다툼이 되겠네요 또? 그렇죠. 당연하죠. 뭐 여기에서는 덜 받았다고 여기는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할 거고.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논란이 생기죠. 그러면 논란이 생기면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증거가 많은 사람이 이기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녹음은 필수적인데 참 영수증도 안 써주나? 그럼 그렇다는 것은 매도인이 지금 우위라는 뜻인데, 그지? 네. 살 테면 사고 말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옛날엔 매수인이 그냥 써달라는 서류 다 써주잖아요. 네. 그 중에 영수증도 하나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미서류 들어갈 때 미서류에 백지 영수증은 있어요. 백지요. 그거는 이제 자필로 쓰도록 해야죠. 아니 자필로 이름 쓰고 도장 찍은. 아니 백지라네요 또. 아니요, 이게 백지가 아니고 영수증 해가지고 내용은 안 쓰고 본인 이름 쓰고 인감도장. 매도 이름 쓰고. 금액도 적어야지. 본인이. 나중에 이제 왜냐면 그 금액을 써야 되는 이유가 얼마를 받았는지 자체가 논란이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금액은 이렇게 그 청구하는 매수 측이 이쪽에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멋대로 적어서 제시를 하면 이 사람은 줄 수밖에 없다 매도는. 그렇지 않죠. 안 그래요? 그 논란이 안 생기겠어요. 그 당연히.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걸 인정하니까 자기가 인감도장을 찍고 자필 이름을 쓰고 했으니까. 하여튼 논란이 덜 생기게 하려 그러면 다 웬만하면 자필로 분쟁이 생길 만한 부분은 자필로 쓰는 게 좋아요. 금액도요? 은행에서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대출 서류 쓸 때 직접 와서 은행원 앞에서 쓰고 자필 쓰고 요거 체크하고 다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도 보통 우리가 통상 영수증을 교부하고 뭐 할 때요. 뭐 다 치고 맨 마지막에 본인 서명만 이름만 쓰게 하는 것도 논란이 생길 소지는 있죠. 금액은 이름과 금액 같은 거는 자필이어야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백업으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또. 과정을. 과정 하다 보면 이름 맞죠? 세 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녹음을 안 하려 그러면은 웬만한 건 다 써야 돼요. 자필로 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알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매도도 그렇지만, 매수가 서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러니까, 떴다방과, 그러니까, 부동산과 하여튼 떴다방과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돈을 전해줄 때 예를 들어서요 사는 입장에서 돈을 전해줄 때 매수를 만나서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떴다방들이 보면 통장도 사고 막 미리 그런 걸 하잖아요. 찍는다 그러죠. 그 분한테 뭐 아까 말씀 미서류 그 다음에 돈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녹음을 해도 그 당사자한테 녹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찍은 그 사람의 녹음 얼마 받으셨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효력이 있나요? 누구한테 파는 건데요? 근데 우리 저희들이 소개를 했다면 매수인은 또 옆에 있는 거죠. 매수인은 옆에 우리 부동산에서 소개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산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소개한 매수인,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를 담당한다면 저희가 살려고 하는 손님은 따로 있고, 근데 그 손님한테 저희가 돈을 받아서
매도를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드렸던 그 찍은 사람한테 이걸 전달을 하는데 전달하면서 녹음하고 증거를 남기는 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매도인을 만나는 게 정상인데 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만나게 하면 얼마에 우리가 샀고 또 매도가 얼마나 된다는 걸 알면은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못 만나게 해서 이 찍은 그럼 그거라도 해야죠. 뭐 그거라도 해서 그럼 나중에 소송의 상대방은 이 찍은 사람이 되나요? 매수가 되나요? 누가 돼야 될까요?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누군지. 그러니까 이 찍은 떴다방한테 아니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뭐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거래 당사자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를 뭘 보고 특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중개업자예요? 아니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개업자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중개업자가 본인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 투자해가지고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상대로 해야 될 것이고. 이 떴다방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든 떴다방이든 만약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매도 측 부동산이나 떴다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걸 찍어서 이 사람이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거래 상대방은 이 떴다방이나 부동산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겠죠. 이 사람을 상대로 네가 그렇게 받지 않았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 될 법한 사람을 서류에 써넣어야 되는 거예요. 서류 없어요,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자기가 찍은 그 사람한테 밑서류, 뭐 인감이나 뭐 이렇게 뭐 권리 포기, 뭐 하여튼 그런 밑서류를 자기가 이렇게 받아놓고 그 사람한테 소정에 얼마를 주고 자기가 일단 받아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알아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은 이 사람 뭐 떴다방이든 부동산이든 테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사람도 거기다가 자기가 얼마에 찍었고 이런 걸 안 알려주잖아요.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녹음하고 그 사람이 써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녹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녹음이나 뭐 그 사람 뭐 인적사항이나 차번호나 이런 것밖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라도 받아놔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또 계약 당사자가 애매할 때는 두 사람 다 소송 넣을 수밖에 없고. 두 사람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질문이. 저는 택촉법에 관련해서 지금 이주자 택지가 소송이 지금 많이 무효화되고 하는 소송이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고덕 신도시에도 이택 말고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단독주택용지 땅이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그 땅이 공급가가 세고 시세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거의 그냥 그 휴지 조각이 되는 아까 같이 그 밑서류를 받아갖고 딱지를 산 것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저기 이주자 택지는 원주민이 내 땅 내놔라고 소송을 거는 격이고요. 이번에 한 10건 정도 그 협의양도인 택지를 산 사람이 그 협의양도인 딱지를 산 사람이 땅을 내가 가져와야 할 이유도 없고 가져와 보니 팔 수도 없는 그런 거라서 가격이 떨어졌어. 거꾸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경로가 뭐가 잘못됐는지 10건 다 항소심에서 다 패소를 했거든요. 그 소송을 말하자면 잘못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뭐 어쨌든 잘못했는지 법원이 잘못 판단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재판이 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러면은 사람을 잘못 잡았다든지 그 딱지를 산 사람이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 판결을 가져보셔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재판이 진 이유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까 지금 이야기를 연장해서 보자 그러면은 사람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제가 듣기로 진 이유를 제가 판결문에 예를 들면 맨 처음 갖고 있는 사람 그 소위 원주민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 원주민은 나는 저 사람한테 팔았지 저기가 아니다. 그랬으면 저 사람한테 바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딱지를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이 사람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돈 주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여기서 오리발 내미니까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두 사람 다 걸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를 걸고 아니면 싹 걸고.
그래야 안전하죠, 소송이.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원주민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뭔가 더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더. 원주민한테 영수증 받아 달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거래 상대방을. 근데 이제 그 분쟁의 소지를 제 말씀은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하나하나 증거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돈을 1억을 냈다, 너한테 줬지 않냐, 그것까지 자체가 다투어지게 되면 이게 완전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정말. 네. 그러니까 1억은 갔는데 그게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예. 너냐, 예. 이건 헷갈릴 수 있죠. 예. 근데 1억 나 안 받았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너무 허술한 거거든요. 프로로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예. 적어도 돈이 건너갔다는 부분, 누구한테 갔느냐는 건 논란이 있지만 내 손에서 건너갔다는 부분은 좀 안 다투어지게끔 백업을 해두는 게 프로로서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꼭 그 사람한테 안 갔어도 떴다방한테 갔어도 그 사람한테 넘어간 그거를 뭐 최소한 그게 최소한이 아니겠느냐. 그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은 영수증 써달라고 요구도 해보고요. 예. 그러면 우리끼리 뭘 그런 걸 써요. 이렇게 하는 것도 녹음 담아두고. 영수증이 없는 이유잖아요, 그게. 그러면 법원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요구까지 했는데 거절했구나, 저기서. 그래서 부득이 녹음밖에 없구나. 왜냐면 보통의 사람은 1억을 주고 나서 뭔가 서류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다는 거는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떴다방이든 부동산이든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팔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명의를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넘겨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떴다방이라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많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전화번호도 자기 번호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그게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그걸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를 다 이렇게 알고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만약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이 맞잖아요. 이 사람이 뭐 거기에는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지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좀 재판에서 자주 발생하는 논란이 원주민이 안 팔았다. 난 아예 판 적이 없다. 이렇게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안 통하는 게, 왜냐면 분양계약서가 있어요. 서류가 다 나와 있거든. 서류가 다 넘어가 있고 자기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 자체는 부인을 안 하는데 뭘 많이 따지냐면은 나는 저 사람한테 팔은 건 아니다. 이 사람한테 팔았다. 이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맨 최종 그 사신 분이 원주민 상대로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넘겨달라. 그죠. 이전 넘겨달라. 안 된단 그게 말이야.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이 중간 사람한테 넘기고 중간 사람은 나한테 넘겨라. 이런 소송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려 그러면 중간 사람의 인적사항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죠. 그럼 그 인적사항을 찾는 작업을 또 만약에 다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